트라부존에서 야간 버스를 타고 카파도키아에 도착하여 괴레메에 침식된 암석으로 이루어진 경치와 그 지역의 일몰 풍경, 그리고 카파도키아 주변을 둘러보는 그린 투어에 대한 영상 기록이다. 바투미 숙소를 출발한 시간은 아침 8시, 20km 떨어진 국경으로 택시를 타고 와 조지아 출국 심사와 터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다시 3시간 버스를 타고 트라부존이라는 도시로 들어왔다. 육로를 통하여 조지아에서 터키로 들어오는 길은 커다란 건물에 게이트 하나와 출입국 검사소로 건물만큼이나 출입국 심사도 단순하다. 터키로 들어서면서 눈에 띄게 자주 보이는 무슬림 교회가 인상적이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익히 귀에 익은 도시지만 갑자기 마주한 언어나 문화는 그렇지 않아도 긴장하고 있는 여행자에게 불안감을 가중시켜준다. 하루 정도 머물면서 문화의 변화에 적응해 보려고 했던 마음을 접고 서둘러 목적지인 카파도키아로 가는 버스표를 확정지었다. 이후 저녁 5시에 버스를 타고 다음날 7시까지 무려 14시간을 버스에서 머물며 도착한 곳이 이곳 괴레메이다. 24시간 이상 이동을 하여 피곤함을 호소하는 여행자라 할지라도 아직 체크아웃한 룸이 없다면 얼리 체크인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우리가 이틀 묵어갈 숙소의 주인은 루프탑 카페로 안내하며 열기구 투어를 마치고 늦은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조식마저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호의를 베푼다. 괴레메 시가지가 부분적으로 내려다 보이는 루프탑에서 맞는 선선한 바람과 귓전으로 아련히 들려오는 아잔 소리가 묘한 조화를 이루어 피곤한 여행자에게 선잠을 강요한다.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되어 숙소를 배정받고 잠시 눈을 붙인 후 저녁나절 괴레메 국립공원 내 자연적으로 형성된 조각품 같은 암석을 구경하러 나섰다. 머나먼 과거, 이곳은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던 화산 지역이었다고 한다. 용암이 분출로 만들어진 바위 주변으로 화산 분진이 내려앉은 응회암은 화강암에 비해 경도가 약해 쉽게 깎여져 이 지역 특유의 버섯바위 형상들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괴레메 부근에서 어지간한 암석은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걸어서 주변을 돌아다녔으나 승마, ATV, 스쿠터 등을 이용하여 돌아보는 사람들도 많았다.
일몰 시간이 가까워져 시내 부근에 있는 일몰뷰 포인트로 이동한다. 이곳이 관광객에 의해 만들어진 도시이다 보니 시내에 상점에 불이 들어오고 기암괴석이 그 불빛과 어우러지니 나름 볼만한 풍경이다. 어둠이 밀려오면서 여행자의 거리는 들떠있는 분위기가 차분함을 지배해버린다. 슈노이미 빨리. 아니요. 바닐라. 파스타치오. 괴레메 지역은 그리 넓지 않음에도 보통 2박 이상을 머물러 간다. 벌룬을 타는 목적으로 왔다 할지라도 지형이 특이함 때문에 좀 더 머물고 싶어 하기도 하고 주변의 지하동굴 도시와 암석 사이를 돌아다니는 일일 투어를 행하기 때문이다. 일일 투어 중 그린 투어는 카파도키아의 성지 순례와도 같다고 하는데 주요 경유지는 피존밸리, 데린쿠유 지하도시, 흘라라 계곡과 셀림의 수도원이다. 비둘기의 배설물이 비료로 사용되었던 과거, 비옥한 농사를 짓기 위해 바위 곳곳에 수천 개의 비둘기 집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부드러운 화산 응회암에 새겨진 수많은 인공 비둘기 집은 독특한 자연과 구조물로 카파도키아 지역에 넓게 펼쳐져 있어 피존밸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우치사르에서 시작하여 괴레메로 연결되는 피존밸리는 그린 투어 코스에서 트레킹을 하기 좋은 장소 중 하나이다. 데린쿠유는 카파도키아 관광 중 빠뜨릴 수 없는 코스로서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큰 규모의 지하도시이다. 튀르키예어로 깊은 우물이라는 뜻인 데린쿠유는 이 지역에서 우물을 파다가 우연히 발견된 터라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기원전 프리기아인들이 처음 굴을 팠고 이후 동로마인들이 들어와 크게 확장해서 지금의 형태가 되었다. 최소 10km 이상의 길이로 이루어진 이 지하도시는 구조 가복잡해 일부 구간을 폐쇄해 놓았다 하더라도 가이드 없이 혼자 돌아보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계곡 입구에 들어서면 마치 우리나라 유원지를 연상케 하는 으글라라 계곡은 카파도키아 지역 남서쪽에 길이 15km, 깊이 150m의 협곡이다. 이 계곡에는 약 50개의 바위로 만든 기독교 교회와 수많은 바위를 깎아 만든 건물이 있는데 투어를 하는 동안 계곡 안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된다. 셀림의 수도원은 화산암 바위를 깎아 만든 주방, 교회, 참호와 그 구조물을 이어주는 동굴로 구성된 단지이다. 10세기경 수도원은 비단길을 따라 여행하는 여행자와 상인들이 피난처인 카라반 사라이로, 그리고 셀주크 투르크인들이 이 고대 도로에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되었으며 더 빠른 해상 경로가 발견되기 전까지 사용되었다. 16세기 이후에 이 도시는 폐허가 되었다. 수도원으로 올라가는 길에 지나는 터널과 같은 복도는 낙타가 걸었던 캐러밴 경로의 일부라고 한다. 아직도 찾아볼 수 있는 바위를 깎아 만든 먹이통과 마구간 등이 동굴에서의 생활상을 짐작케 한다. 사전에 한국어로 진행하는 투어를 알지 못한 때문에 영어로 진행하는 투어에 참여하였는데 달랑 3명의 인원이었다. 열심히 영어로 설명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가이드는 챗 GPT를 동원하여 한국어로 설명해 주려는 노력을 시도해 주었다. Yüksekte bulmasının sebebi gökyüzünde olmayı simgeliyor. Aynı zamanda 지금 보시는 곳에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로 셀림이 말한 가장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성당에 들어서면 바로 앞에 제단이 있습니다. 동방 정교의 기독교인들은 항상 제단을 동쪽을 향해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에 따르면 종말의 날에 예수가 다시 태어나고 신이 다시 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쪽이 항상 더 매력적이고 약간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이유는 하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식 중에 제단 쪽에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울코렐레를 söyleyebilirsiniz. 카파도키아를 떠나기 전날 차량을 일주일 정도 대여하였다. 카파도키아를 출발하여 지중해의 안탈리아 쪽을 돌아 파무칼레를 거쳐 다시 카파도키아로 돌아올 예정이다. 카이세리 공항에서 렌트한 차량의 적응을 위해 괴레메로 오는 길에 이곳저곳을 발길 닿는 대로 둘러보았다.